명상을 좀 강의를 한다는 게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잠시만 정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의 보충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그림자 이렇게 이제 좀 과정을 보니까, 사실 제 명상이 전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아까 샤넬러가 섀도우 자극을 해야지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명상은 사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제가 한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명상의 뭐 정의가 여러 가지겠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이 아닌 마음의 공간, 생각을 넘어선 그 마음의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까, 또는 그 공간을 접촉하고 그것 속에서 친밀해지면서 삶과 융합해가는 과정이 명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상이 왜 필요한지 또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제가 그거보다는 저기 나온 개념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떠한 명상들이 있어 왔는지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명상이라고 해도 실제로 인류가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동서에서 모든 명상가들 해왔던 들의 인장선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거를 우리가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우리 삶 속에 받아서 그걸 다시 우리 삶에서 구현해서 우리 자신이 통합된 모습으로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명상이 세상에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고립돼서 독립적으로 내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긴 인류 역사 동안에 축적되어 왔던 가장 지고의 지식, 지고의 지식, 즉 이거는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지식이기 때문에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다시 이어받아서 좀 더 홀리스트, 좀 더 총체적으로 내보내자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통합대학이든지 아니면 저런 캐넬러 같은 분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크게 명상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스승들이 해왔던 파드 내지는 지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도가적인 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교적인 명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동양에서 이제 도가적인 명상, 불교적인 명상,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지배해갖고, 서양에도 이제 명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명상법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나 어느 속에 녹아가지고 명상이라는 따로 말은 없지만 명상이라는 말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영어로. 명상이라는 말의 용어를 보면은 명상이라는 게 당시 동양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이제 명상이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진 않았고, 우선 선이라든가 이제 우리나라 말은 그런 소리죠. 이런 일본말 젠, 이제 인도에서는 요가라는 형태로 명상이 전해져 왔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무슨 파로 이제 유파로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 메디테이션의 뜻이 마인드와 메디신 두 가지의 그 어원이 똑같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은 마음을 어떤 곳에 두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곳에 둠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는 이런 그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명상의 역사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게 이 명상법이 좀 더 신비적인 그런 전통으로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도가적인 명상법이 주로 추구했던 건 사실은 집중하는 초점이요. 마음보다는 이 기운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도. 이것도 이제 명상의 한 종류로서 이제 그다음에 불교 이게 마음에 대한 근데 영혼에 대한 명상은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서양에서 이런 좀 영적인 명상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인도에서도 이런 베단타나 이런 쪽에서 이제 명상법들이 사실은 이제 마음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의하는 거는 명상은 마음을 초월하는 거다 그렇게요. 이게 거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쇼라든가 크리시나무르티 같은 사람들 보면, 또는 니사르바다 마하라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보면 명상 정리가 간단해요. 마음을 넘어서는 거다 딱 그래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음을 넘어서는 상태를 알고 있고 그거를 자기 삶에 체화시키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월 심리적인 초월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명상의 여러 가지 전통을 다 짬뽕해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풍요로운 것들도 있고 어쩌면 혼란스러워요. 저도 이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 그랬는데 무슨 방법도 많지만 다 가르치는 게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한다고 하는데 원관 명상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하나만 해요, 명상은? 아니요. 근데 이제 어떤 단체 가면 하나만 하라고 딱 줍니다. 이렇게 우리 어떤 경직된 단체들 있잖아요. 약간 종교성을 띈 그런 단체 가면 절대 딴 거 하지 말고 이거만 해.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해줘. 근데 이제 현대는 그게 지금 더 이상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다 명상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나쁜 거냐? 그냥 그게 현대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한 개로 할 수가 없는 상황.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과 마음과 이게 우리 존재 자체가 그걸 다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이제 테니스도 해야 하는 지 얼마나 많아요. 평생에는 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평생에도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만큼 이제 방대한 양인데, 우리는 이제 현대 태어난 축복인지 아니면 뭐 저주인지 몰라도 저것도 다 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에서는 이제 초월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특히 이제 인도 이쪽이 굉장히 신비적인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음을 자각하는, 여기가 실제 이제 자각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붓다예요. 제가 볼 때. 이쪽은 자각이라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쓰는 연구가 좀 다르겠지만은, 이쪽은 자각이 아니라 각성이에요.
각성이라는 말은 표현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겠지만 자라는 영어로 하면 awareness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불교는 awareness of mental 한마디로 이제 생각이죠.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컨텐츠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이게 이제 불교적인 자각이고 이쪽에서는 마음을 넘어가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넘어가니까 이거는 마음을 넘어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생각이 안 들어오는 차원이 있고 이거 굉장히 고도로 고양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도 스승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양.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런 상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양된 상태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 상태로 살 수도 있고요. 그 자기 유지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캐닐브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자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그림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명상을 할 때 이게 전부 다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보통 에너지에 대한 자각. 근데 이 에너지에 대한 자각, 이 도가 이거는 마음 공부라고 안 합니다. 마음 공부는 딱 이거는 마음 공부라고 해요. 그리고 총을 이것도 마음 공부라고 하는 마음 공부가 아니고 마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이건데 문제는 이제 불교에 가가지고 과연 그림자라든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느냐면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입니다. 한국 불교에 가가지고 그림자 자각자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고 못합니다. 그러고 스님들이 그걸 자각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 지향하는 거는 초월된 각성 이걸 지향하고 있거든요. 선에서 지향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렇게 이상화된 상태가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바닥 하나로 탁 치면 끝납니다. 이걸로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무식이 뭐 있는지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쪽 공부는 굉장히 고차적인 자원만 지향하는데 동남아 불교는 또 다릅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 동남아 불교는 여기가 이제 관이 비파사라고 있잖아요. 관. 여기 비파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이잖아요. 한자. 여기 이제 관이라는 게 한자죠. 우리말로 하면은 바라보기, 지켜보기. 요거는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 요걸 마음 공부라기보다는 우리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피지컬 그 생리적인 그 육체 에너지 생기와 그리고 정서적이고 좀 더 영적인 그런 에너지도 필요해요. 이 영적인 에너지를 그거를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코절 바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코절 바디니 습틀 바디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게 커절 바디인지 습틀 바디 에너지인지를 정확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 일상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다만 대충 이 정도를 코절 바디라고 에너지니까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걸 이런 기공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쪽 통로들이 열려요. 그래서 민감하게 에너지체에 굉장히 민감해져가지고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발달할 수 있냐면요.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의 에너지까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주위에 많으면 그리고 땀 기운까지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어느 지방의 땀 기운 중에서 어느 집이 얼마나 이런 것까지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저는 안 되고. 그 정도로 이제 민감하게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는 에너지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에너지는 내가 이 육체와 마음을 끌고 가기 위해서 기초가 필요한 하나의 영양분 같은 겁니다. 영양분 같은 건데 마음이 이거는 이제
이거는 실제 보면 내 자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날마다 부딪히잖아요. 날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비적인 각성하고 이제 아까 이런 마음공부가 나왔는데, 이 마음공부를 저는 이제 요 부분은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이 아까 그림자를 자각하는 그거하고 많이 일치될,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닌데 겹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걸 우리는 보통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그림자가 작용하는 그 지점을 살펴서 그거를 이렇게 뭐 해결하고 넘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뭐 감싸안고 넘어간다든지 그것과 접촉해가지고 변형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은 신비적인 초월, 이거는 각성이 일어나는데 각성이 일어날 동안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완전히 그 지복이 넘치고 완전히 고양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성인들은 완전히 거의 빛 속에 살아요. 인도스 성들 거의 빛에 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 혼자 거기 살 때는 괜찮아요. 문제는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일상적인 삶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그 사람도 적극적으로 에고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 에고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우월한 입장일 때는 에고가 안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다 해주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우리나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림자 연락에 맞춰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절대 자기가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볼 필요 없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다, 네 마음 봐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메커니즘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버리면, 종교라는 울타리 생기면 그 다음 공부가 나가기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스승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밑바닥으로 끄집어 내려와야지만 이게 드러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에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할 때 이거 그게 에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에고 떨어뜨리기 공부하는 건데, 이 에고라고 하는 이게 사실 그림자의 다른 모습이에요. 에고는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그림자는 드러나지가, 에고는 맞아요. 우리 이쪽 공부하면 에고 이제 안 드러나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되도록 안 드러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요게, 요 두 가지를 공부하는 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게, 명상은 요거를 위한 준비 과정이고, 이거를 위한 준비 과정이 명상입니다. 그리고 요게가 통과되면은, 이걸 통과하는 과정이 이제 마음 공부인데, 이게 명상이 가장 치열한 과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공부가 거의 이제 끝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끝나보다는 어떤 확실하게 이 단계, 경계를 넘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때 누리는 겁니다. 명상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이건 준비라고. 이거는 명상이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명상을 치열하게 한다는 게 좀 웃긴데, 이 명상은 앉아가 절대, 이 그림자 작업은 앉아가 절대로 안 됩니다. 앉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앉아있으면 그림자가 절대로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화면 보니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정말 저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떠주잖아요.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좀 이상한 공부를 좀 하고 약간 외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영어 같은 경우도 공부하려면은 정말 제가 제 시절 때만 하더라도 영어하고 좀 비슷하겠지만, 그 발음 좀 미국 사람처럼 해보려고. 미국 사람 있나요?
녹음기가 녹음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은 뭐 녹음기도 하나 안 틀어주고 그냥 한 2달에 한 번씩 들어주더라고. 그래 좀 바람봉 좀 이렇게 잘하려고 녹음기 좀 사달라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진짜 1년간 따라다녔는데 녹음 못 샀어요. 그런 집이었는데 저는 좀 몰랐어요. 근래 가가지고 이제 영어 뭐 책을 좀 누가 써다 뭐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니까 혼이 다 나오대요. 아, 깜짝 놀라서요. 보다만 눌리니까 뭐 영어 발음 나오고 문장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말이 좋은데 왜 공부를 못하나 아 이런 정말 그것도 보니까 또 그때 가면 만화책으로까지 나오대요. 그것도 제 꿈이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왜 공부를 만화책으로 안 할까?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고 살짝 만화까지 가는데 공부는 만화로 해서 좋겠다 생각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꿈꾸셔서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꿈을 꾼 사람이기 때문에 꿈꾸셔서 이루어졌을 제가 거예요. 꿈을 열심히 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세 군데 들어갔어요. What dreams may come. 이렇게 요가 명상에 이게 제일 매력적이어서 저는 거기서 완전 몰입했죠.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타에 했어요. 그 클래식 기타. 그거 들어가 열심히 하는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그거 뭐 하다가 나왔고 손가락이 이 엄지손가락이 다쳐버렸어요. 이거는 치명적이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다쳐버려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만화를 조직했어요. 만화 동호회. 그래 저도 이제 만화를 되게 좋아하고 가끔 좀 그리게 됐는데 와 이거 완전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천재들이 와가지고 우글거리는데 저는 만들기만 했지 정말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MT까지 갔는데 거기서 탈이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제 만화에 깨졌는데 사실 안 그래도 제가 만화가 될 수도 모르죠. 어울릴 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만화인데 지금 이 도화적인 명상이 에너지 대비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걸 마음에 관한 건 아닌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 여러분 몸이 망가지잖아요. 몸이 너무 망가지면 공부도 못해요. 마음 공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 레벨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한참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 공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까지입니다. 근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전문가들이 있어서 에너지가 극도로 나빠져 있을 때 또는 교란되어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도움을 굉장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기공이라든가 뭐 이런 류에 있고 그다음에 또 채널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에너지 리딩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 우리나라에 천재들이 많습니다. 아니 기가 막히게 뭐 멀리서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그 한약 계통 이쪽에 이제 에너지 보충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이제 그때 뭐 미국에서 이상한 기계가 돌아가지고 그 에너지 체크하는 그런 게 다 있었어요. 약 같은 거. 그거 다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 이 통합적인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동종요법이 있잖아요. 호메오패디, 그다음 서양 커버, 또한 뭐 이런 것도 이제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에너지 체크하는 기계가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걸 같이 이제 약을 넣어가지고 해봤어요. 해보니까 가장 이렇게 높은 영역에 넓은 영역에 나타나는 게 한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약을 보니까 뭐 에테르 바디, 뭐 에스트랄 바디, 코졸 바디 여기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영역이.
그러고 이제 저기 호미오패디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서양약은요 그렇게 높은 데까지 안 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약을 넣어가지고 그 실험을 다 해봤어요. 파동을. 그러니까 이게 한약은 이게 밑에부터 쫙 이게 다 올라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필요한 에너지들이 이게 영양소라든가 눈으로 안 보이는 에너지 차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약 에너지가 들어가는 순간에 보충이 빨리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약은 6개월 먹고 이러잖아요. 그거 잘못돼.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럼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에너지를 채우면 돼요. 그래서, 예? 몸 망가져 이렇게 오래 먹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냐면은, 한 5일 정도 딱 먹으면 돼요. 5일이나 3일 먹고, 또 이제, 좀 더 빌려가 싶으면은, 쉬어가는 순간입니다. 실험. 이거를 막 하루도 빠짐없이, 일주일 내내 이래 보면 간이 망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눈이 심플해가지고 병원에 실더라고 이러는데, 그, 약은 굉장히 좋은 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때, 많이 먹는 게 절대로 안 좋습니다. 이건 에너지를 먹는 거거든요. 많이 먹는 거, 이거는 옛날에 그 영양분이 결핍돼가지고 죽은 사람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약을 쓴 거예요, 영양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양분 과다하잖아요. 영양분은 과다한데, 멘탈 바디나 코절 바디의 영양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건 에너지를 채워주는 거거든. 빨리. 그러니까 에너지를 채워주는데, 이게 이제 한약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약을 만약에 이제 가져오면은 부모가 뭐 사주든지 가져오면은 한 3일이나 5일만 사세요. 그러고 그대로 먹지 말고 물을 타서 드세요. 지금 실험을 해보니까 그냥 조금만 에너지 민감한 사람은 조금만 넣어가지고 약간 부어도 그래서 금이나 전에 간이 한약에 독이만 농약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이런 말이 또 돌잖아요. 그러면 무거워 많이 먹으면 간이 부담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만 먹으세요. 그냥 몇 방울 물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에너지,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런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까지 이렇게 많이 해결되면은 더 민감해져요. 섭털바디들이. 그러면은 이 에너지 흡수력이 좋아지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됩니다. 근데 대기 떨어질 때는 이걸 하시라고. 그때 뭐 늘 할 필요는 없고 가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본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이것도 이 피지컬 레벨 기공이 이제 피지컬 레벨하고 이제 정신적 레벨인데 요게 이제 도가적인 기공이 있고 로가적인 기공. 로가적 기공 이건 아사나입니다. 간단하면 호흡법하고 아사나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해본 결과 저는 뭐 이걸 이론적인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도가적 기공 이거는 그라운딩 하는데 좋아요. 우리 왜냐하면 이 점은 서서하잖아요. 이런 서서하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부터 기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가적 기공은 사실 기공이나 말이 아니고 요거는 아사나라고 그러잖아요. 아사나라는 거는 원래 이게 이제 발전된 게 아사나라는 말 앉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사나 그러니까 앉기 위해 가지고 앉아가 명상 잘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 단계로 했던 게 이제 아사나인데 이게 지금 미용과 건강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사나 이거는 조금 잘못 도입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화된 아사나거든요. 일본화된 게 응용화된 데가 있는데 이게 조금은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누워 있습니다. 이거를 누워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은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누워 있는 게 필요하긴 한데 냉한 상태로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은 몸이
냉기가 들어요. 차가워져요. 그래서 쉬는 거는 잠깐 쉬어야 돼요. 누워서. 그 서서 하고 앉아서 하고 이런 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저녁에 밤에 할 때도 누워서 하는 게 좋고 아침에는 좀 서서 약간 서서 하는 게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비율.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 누워가지고 하는데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을 안 넣는 거라. 왜냐면 양기가 이제 잘 올라오고 있는데 거꾸로 계속 누워있으면 역상되잖아요. 이게 역되잖아요. 이게 동아지에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게 뭐냐면 이건 에너지지만 천지 기운의 에너지를 다 꼭 그게 맞춰가자는 거거든요. 그런 지혜를 지금 애들이 엄청나게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민감해서 이걸 타고 가는데 요가 이거는 조금 난점이 있는 게 분명히 이게 미용에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더운 지방에서 개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 개발됐기 때문에 그게 이에 붙어있는 신념 구조가 있어요. 더운 지방. 왜냐면 더운 지방에서 여기서는 더운데 급하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급하게 움직이면 힘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에너지 몸에 가만히 제일 에너지 덜 솟아나거든요. 거기서 발달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기공이 양이나 그러니까 이런 막 에어로빅이나 이게 가장 강한 양이라면 기공은 중간 정도고 요가는 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에서는 기공이 필요해요. 근데 명상으로 들어갈 때 기공 뭐 아에로빅이나 하면 명상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기공 간단하게 하고 요가 아사나 동작을 많이 하고 들어가면 여기 명상이 맞습니다. 네, 음이기 때문에 아사나는.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그거 다시. 너무 빠른가요? 아니, 지금 그것만 기공을 좀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비율적으로 기공은 이제 중간이잖아요. 중간이니까 명상이라는 건 가장 내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명상은 제가 말한 1단계 명상을 말하면 2단계 아니고요. 1단계 명상. 1단계 명상은 나중에 3단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자기 삶의 습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가는데 이거는 1단계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2단계, 3단계는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1단계 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기공이라는 게 요게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 현대에서 보면은 사람들 다 긴장이 돼 있잖아요. 긴장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도가적인 지식을 굉장히 명상을 앉아가는 자선하는 데 필요해요. 이 도가적인 명상은 근자 보는 데는 아무 설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냉정히 말해가지고 아무 설모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없습니다. 그럼 그쪽 마야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뭐 불교 공부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딱 처음부터 이렇게 큰 흐름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되고 두 번째는 상기가 많이 돼요. 긴장이 많이 되고 상기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상기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운동을 안 하니까 하체 발달하는데 머리만 많이 쓰잖아요. 현재 우리의 마음은 여기 와 있습니다. 전치 부위들 모두 마음 여기 와 있어요. 옛날에 마음은 너 마음이 어디 있냐면 어디 가르쳐 쓰는 게 옛날에는 다 이렇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너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너 하면 해보세요. 너 서로 맞아보세요. 맞아보고 너 하면 해보세요. 어디를 가르쳐요? 가슴. 이분들은 가슴을 봐요. 너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가슴을 가르치죠. 네.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전부 다 얼굴을 가르쳐요. 얼굴. 근데 나는 나. 나는 얼굴 많이. 난 나하고 얼굴.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나는 어디 있냐면 전부 다 머리에 있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여기를 했어요. 나는. 그 마음 어디 있으면은 그것도 여러 가지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 긴장되고 상기되어 있다는 거는 머리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많고
그러면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앉아가 명상을 하려면 곧바로 앉아, 특히 불교식으로 곧바로 앉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명상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성철선생처럼 자선을 뭐 10년 한다고 한 분도 계시는데 이걸 몇 시간 앉아가면 안 되니까 앉아가지고 명상하다가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자학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상을 하는데 마음에 있는 들어보니까 다 자학하더라고요. 왜냐면 책에서도 다 잘 되는데 크리스나 물티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뭐 10년 라제리지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명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과학적 필요한데 이 상기대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기대면은 어디가 긴장되냐면 두 군데가 긴장이 돼요. 목뒤 플러스 어깨와 심장이 다 긴장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현대인들 왜냐하면 그걸 뭐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 흠나는 세상을 그래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전략이에요. 이게 만약에 안 돼, 긴장 안 되고 하면 현대 생활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게 당연하던데 이걸 명상을 하려고 딱 앉아있으니까 긴장이 딱 돼가지고 있는데 명상에서 내가 해놨던 그 책에서 봤던 그 단계를 내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멋있어 보이고 해가지고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자학이 발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아마 자학이 좀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자학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왜냐 명상하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긴장을 풀고 긴장은 두 군데를 풀어야 돼요. 목과 심장 두 군데를 풀고 심장은 마음적인 거예요. 이거는 목 뒤 이거는 생리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적과 상대하기 위해 가지고 무장하잖아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짐승들이 목을 물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긴장할 때나 약간 좀 급만한 데 나갈 때나 이거 목이 긴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내 책임이 아니고 자동적인.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 여기가 풀렸을 때하고 안 풀릴 때는 굉장히 차이 나요. 인생에 대한 지각이. 왜냐하면 이게 풀리면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긴장돼 있으면 전부 다 미워 보여요. 근데 이게 풀리면 스트레스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풀리기 좋아요.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왜 긴장이 많이 되느냐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까 불안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건데 뭐를 좀 빨리 하려고 하면 여기는 자꾸 급해지게 돼 있어요. 심장은 느려야지 내가 이게 심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말하는 심장은 이 심장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심장. 영적인 심장은 느긋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전략적인 방법을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잘하는 분들은 바로 들어가서 명상하자마자 바로 들리는 그런 꿀이 있어요. 명상 꿀이. 그게 우리 경상도 말로 묶기가 있어요. 앉자마자 바로 명상 바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기공으로 이렇게 하기를 시켜요. 이런 거는 이제 하기가 되면은 밑에서 잡아주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이게 연락이 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긴장이 덜 돼요. 이게 순환이 되겠죠. 이걸 하기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하기를 그라운딩이라고 해요. 영어로. 서양말로 이걸 그라운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뿌리 내린다는 거죠. 뿌리 내리는 작업이, 이게 이제 저기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기마자세라, 이런 게, 뿌리 내리는 게, 이게 이제 지구 에너지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차크라적으로. 지구 에너지와 소통되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편안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으로 나올 수 있고. 지금 하신 게 참장공 얘기예요. 참장공, 이야 여러 가지 기본이 많은데, 그럼 하나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참장공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릎이 장난이 나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참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또 이런 동작이 있어요. 이거 청전해야 되는 이런 동작, 이걸 번갈아가지고 이제 두 개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한 30분 하면은 땀이 쫙 나면서 안에 이렇게 유통이 되거나 안에 있는 찌끄라지나 냉기 같은 게 싹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생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것들은 또 좀 없어지는데 그거는 내 마음 공부는 다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게 생리적으로 아무리 좋아해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산속에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막 초월적 경험하고 막 좋아가지고 나 돌을 다쳤다 했는데 또 내려가가지고 누가 나를 발을 탁 밟았어요. 금방 이마하고 그러니까 아니 나같이 위대한 이 명상가에게 발을 밟다니 딱 화가 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음 공부예요. 이 작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자하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때려잡아가지고 L과 그림자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거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이걸 통합해 가는 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먼저 명상을 이렇게 좀 하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약간 하고 나서 그대로 앉아도 됩니다. 하는데 좀 더 깊이 정밀하게 들어가려면은 요가가 좋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기본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정밀하긴 한데 이게 또 피지컬 레벨의 이 오장육부를 각성시키는 게 더 많아요. 기본은. 근데 요가는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요가를 먼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가는 하면은 주로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차크라들이 작용되면서 고요함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가 아사나는 고요함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명상이 지향하는 그 고요함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평화로움은 기공이 더 평화로워요. 근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공이 더 평화롭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고 나서 딱 앉는 거예요. 자세는. 이 자세이 가장 기본 레벨의 입문 단계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 자세는 보통 사람은 이거를 명상계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명상의 처음 단계로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 이것도 안 됐죠? 네. 그러고 이제 절에 가가지고 이제 명상 화도 탄다고 가고 이러는데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안 풀리니까 동남아에 이제 가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언제나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남아에 가면은 그 공짜로 다 가르쳐줘요. 그러고 1년 내내 있어도 돈 안 받습니다. 왜요? 예? 왜요? 그 미얀마는 굉장히 싸요. 잘 이용하세요. 미얀마하고 태국 이런데 스리랑카 얼마나 좋은 데 많아요. 그런데가 명상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 나온 모든 명상책들은 거기서 다 나왔어요. 거기가 공부한 사람들이 두 갈래요. 실제 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공부했다가 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한 사람들은 오쇼 제자들입니다. 오쇼 제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오쇼 제자는 말 안 해요. 근데 다 퍼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명상서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양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떡이 너무 많아요. 애들이 체험이 없어. 명상에 책을 써내는데 체험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체험이 있는지도 몰라요. 메커니즘을. 근데 이제 좋다는 걸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오쇼 사람들이고, 잘하는 명상, 이건 전부 다 비판하는 배우고, 비판하는 배워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거 자기들 책 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 좋은 게, 이게 명상법도 많지만 심리 치료나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게슈탈트 무슨 힐데 코리아선가 이런 거 막. 저도 미국 가가지고 다 돌아다니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리 먹듯이 먹는 거야. 명상에도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빠지고 이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빨리 식어버려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1단계 명상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걸 생각을 하시라고. 예? 저기 아까 그 요가에서 예. 높은 차원의 차크라를 작동시킨다는데 뭐 그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소개. 그거는 이제 그건 아주 이제 그러니까 그 몇 가지 동작만 해도 돼요. 몇 가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들어마시고 호흡법 함께 내쉬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내려갈 때 심장과 어깨를 완전히 이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마시면 들어마시고 요거를 호흡법하고 같이 이제 조금만 하면요 대강 마음이 가라앉혀요. 고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명상의 그 입구에 진입하는 거예요. 명상 여러분의 이제 안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입구까지 딱 진입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다 뚜껑이 팍 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각성의 체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들 에너지 각성이라는데, 그러니까 어웨이크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비전이 나올까요? 야, 이런 게 있구나. 나 이 세상에 좀 지랄 같고 지옥 같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겁나게 멋있는 세상이 있구나. 이제 이런 하나의 비전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모래가 정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나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고 내가 막 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서 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또 이거 여기서 타고 엄청 우람 먹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은 이게 정화가 되고 바로 자기 타투를 합니다. 끝나는데 안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이 참 잘못하면 좀 이렇게 안 좋게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교조가 되면서 굉장히 독선적으로 변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밑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하나 더 정리하는데 소위 말하면 그 그림자가 연락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제자된 사람들이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지. 이게 그 겁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이제 지적인 사람은 괜찮아요. 이렇게 공부를 지적으로 하고 경험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은데 경험은 일어났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독선적인 사람이 있어요, 스승들이. 그런 사람 만나면 순진한 사람 밥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 재산 다 나려고요. 막 온갖 거. 근데 이것도 하나의 또 단계인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이냐 체험을 되게 너무 중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체험이 많이 나는 단체예요. 그거 의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체험이 많이 난다.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대중들은. 이거는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를 퍼붓거든요. 스승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체험이 많이 나는 건 왜 일어나느냐 두 가지예요. 진짜 순수한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귀신이 많거나. 네, 맞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